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세계 물의 날인데요. 물 그래요? 아껴 쓰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정수기 설치해서 정수기 물 먹는데. 아, 왠지 제 입에는 보리차 끓여 먹을 것 같았는데. 여보세요. 작두콩차 많이 마시고 있어요. 집에서 비염을 없애기 위해. 그렇죠. 각구루님이 각룰루님이 두 분 아침 드셨나요? 저는 아침 못 먹고 출근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네. 하지만 가시는 길에 뭐 간단한 거라도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린님이 두근두근 김종배님 목소리에 설레이는 아침입니다. 그 말씀에 제가 설레이네요. 오, 제 입이 많이 늘었어요. 칭찬합니다. 은서방님, 오늘 처음으로 생방에 참여합니다. 그동안은 지나간 방송 돌려보곤 했거든요. 꾸뻑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네. 지나간 방송 돌려보시는 것도 감사하고 처음으로 생방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찾아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까먹고 있었는데 혼자 듣지 마시고 몇 명? 5명. 5명. 네. 유명환님, 대학 과제하느라 밤 샜습니다. 버스 타고 이어폰 끼고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 대학생 환영합니다. 네. 아니, 요즘 저희 방송만이 아니라 시사 뉴스 시장에서 젊은 층이 많이 빠져서 참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공론의 장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셔야죠. 그죠? 이분도 5명. 네. 유명한님, 대학과제 끝나셨으면 약간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잠깐 잠 깨시고 친구들 5명에게 알림 문자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대학생이 있다면 고등학생도 있네요. CLY님, 등교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논술에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현님은 오늘 하루도 견뎌봅니다. 정치가 재미없어서 외면하는 그날까지 지켜볼 겁니다. 지금은 재미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정치가 재미없어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희와 함께 견뎌보시죠. 원래 지지고 볶으면 재밌긴 하죠. 네. 네, 제비타임즈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취지와 그 성과를 밝혔는데요. 내용이 워낙 길어서 여기서 다 전할 수는 없고 딱 한 대목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 즉 지지율이 0%, 1%가 나와도 바로잡아야 할 건 바로잡고 싶다라는 결단을 강조했던 그 주장의 부연 설명인 셈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모습은 엉거주춤이고 그 결과는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거주춤이라고요? 왜 왜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결단을 한 사람은 입을 앙다물지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결기 어린 단문으로 끝내는 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주 연속 하락하는 지지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결단의 결연함을 스스로 반감시켜버린 게 그래서 개와 구럭 가운데 개를 잃은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에서 여러 말이 나오니까 설명이 길어진 건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자신의 결단에 대한 호응을 끌어내고 싶었다면 과연 저 시점에 저렇게 입장을 밝혔어야 하느냐? 그럼 이 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지 4일이 지나서 그것도 논란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뒷북입니다. 그런 점에서 택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론 동향과 무관하게 국민에게 보고할 요량이었다면 더 당겼어야 되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 직후로 당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4일이나 묵혔다가 왜 어제서야 하느냐, 저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아울러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국민을 향한 보고이고 입장을 밝히는 목적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른바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는 게 결단에 부합하는 당당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의 형식은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법인데 바로 이 점에서 구럭도 놓쳐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많더라고요. 뭐 장소는 국무회의였지만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많이들 하던데 골드님이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질문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저거 얘기할 것 없이 3.1절 기념사에서도 결단을 강조했거든요. 기념사 총량이 얼마였습니까? 5분이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결단을 저렇게 아주 길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23분이었습니다. 그냥 이 비교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영수님,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설득하기 힘든 행동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네. 박선희님은 지금 우리가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입니다. 이런 춘철을 좀 남겨주셨는데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언론이 많이 썼던 심평 변호사 기억하시죠? 네. 심평 변호사마저도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조금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좀 약간 쓴소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쓴소리를 했어요. 심평 변호사 맞아?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한 한민족의 최고 지도자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언론이 한 보도를 했고요. 대한 내나라님 이런 촌철 남겨주셨습니다. 한일 공동 수업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놀고 먹고 여행하는 게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 얘기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한참 전 얘기인데 아마 김대중 정부 때인가 제가 정확한 시점으로 좀 꽤 된 이야기인데 우리의 전교조고 일본에 이제 우리의 정교조식인 일교조라고 있거든요. 이 양쪽에서 한일 공동 역사 교과서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참여정부 때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참여정부 때였나요?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23분 동안 말을 했다. 제이비가 짚어주셨잖아요. 3.1절 기념사보다 5배 길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라고 했거든요. 못 믿어서 어제 23분간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다. 시선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좀 짧았더라고요. 근데 60시간 또 이야기를 했던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 뇌 회로가 엉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물었고 저도 IQ 검사 때 3자리 나왔는데 제 뇌 회로가 엉키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머리에서 스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냉각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은 빼려고 했었습니다. 아 기다렸는데 왜냐면 내용이 짧았고 정리가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회로가 엉킨다니까 지금. 일단 저부터 정리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루 쉬고 내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저희 시선 집중에 삐딱선 정신 말고 나무꾼 정신이 있습니다. 나무꾼 정신이요? 네. 쓰러질 때까지 계속 찍는다. 나무꾼 정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후속 보도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세종시의 이른바 일장기 목사 기억하시죠? 하죠. 이 사람이 대선 막바지였던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벌였던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윤석열 당시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목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받았다는 감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 명의의 감사장은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때면 수많은 사람이 명함을 받고 위촉장을 받고 감사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연결을 짓지는 않겠는데요. 하지만 요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당원이 국민적 지탄과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부른 망동을 했다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엄청 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움직일 필요 있다. 네, 뭐 당에 수많은 당원이 있지만 이런 당원을 안고 갈 것이냐 지금 당에게 좀 숙제가 된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목사가 소속했던 교단 노회 있잖아요. 네네네. 스스로 해체를 결정했다.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이 노회에서 회의를 열어갖고 이 목사 제명 여부를 논의한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교단 노회를 스스로 해체를 결정했대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됐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까루님이 에휴 한숨 두 숨만 나오네요. 기가 찹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움직일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비리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이걸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 내용에 428억 원 약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얘기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이것과 함께 이제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의 수수 의혹도 이번 공소 사실에서는 이제 포함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428억 약정설은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혐의를 파생시킨 근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범행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428억 약정설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빠진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반쪽짜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범행의 의도가 빠져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부패해서 배임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무능해서 배임죄를 저질렀다. 정책을 잘못 폈다라는 수준으로 이게 국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언론은
당장 공소장에서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보완 수사를 해서 추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다 붙였더라고요. 네. 428억 약정설이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점을 근거로 들어서 나중에라도 이건 추가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자, 이 전망이 맞다면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 기법상 428억 약정설을 일단 뺀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쓴 건지에 따라서 설령 나중에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유지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불구속 기소한다. 기소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428억 약정설을 확실하게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 유죄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보강 수사를 해서 다음 달, 이르면 다음 달에 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실리긴 했던데요. 어떻게 될지 요건 좀 시선 집중을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왜 근데 굳이 그 기소할 때 안 하고 나중에 하느냐. 그만큼 더디 가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시선 집중해보고요.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역시 검찰발인데요.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게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집니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옵니다. 이 처리 문제가 다시 또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언론은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속 부결시킨 민주당이 이 건까지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건은 통과시킬 것이냐. 그럼 이 건만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냐 뭐냐. 이런 어떤 이야 이제 그 프레임 속에서 이제 바라보던데요. 똑같은 그러니까 차원에서 역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측면이요? 네, 표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표가 민주당 의석수보다 많으면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부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언론이.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뭐 찬성, 무효, 기권표 열심히 세가지고 민주당 내 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탈표가 몇 표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똑같은 프레임으로 또 그것도 조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언론 보도에 있어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타이밍이. 왜 어떤 면에서요?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왜 불구속 기소로 가느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하영재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졌고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리는 것처럼 체포 동의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시 화두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는 덩달아서 다시 재환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타이밍. 그렇게 따지니까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래서 여러 언론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쓰는 거군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혐의라고 하는 게 지난해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보통 선거 사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광속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것도 3월 말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어떤 거냐면 그 광산 채굴하듯이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서야 겨우 단서를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냐도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 우리 당론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각각 표수도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탈표가 하나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가 나왔다.
이 네.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표결은 아마 30일에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